네, 목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 세 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서울신문 정치부에서 여당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김진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비가 많이 오나요? 오실 때? 좀 많이 오던데요. 많이 오는 네, 편인가요? 집중적으로 떨어진다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도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네. 복귀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왔습니다. 한 달 반 만인가요? 네, 시간이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인천 생활예술고 이 교장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로 치면 전반전 정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후반전 상황 들려주신다고요? 네, 네. 후반전이 아주 치열하네요. 한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얘기 보따리가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한결의 특종 전문 기자 김한 기자 기다렸습니다. 네, 네. 전문은 아니고요. 네, 그 김성태 의원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네. 뒤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대담은 보이는 라디오라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너무 길다 싶으시면 그냥 이승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새 기자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먼저 해보죠. 김한 기자. 김성태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 의혹을 처음 보도한 게 김한 기자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작년 12월 12일. 22일이었는데요. 22일. 네, 네, 김성태 네. 의원 딸이 KT에 특혜 채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네. 보도를 한겨레가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김성태 의원이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부인은 시종일관 하고 있는데 네. 부인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긴 한데 부인을 하고 해명을 하는데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고 네, 있다. 그래서 검찰 고발이 됐고요.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수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뭐 KT 쪽 관계자들은 지금 여러 명이 구속이 돼 있습니다. 뭐 이석채 당시 회장이 구속이 돼 있고 네. 서유열 당시 사장이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네. 당시 인사 문제를 책임졌던 이제 인재경영실장, 네. 윤리경영실장인가? 네. 하여튼 네, 구속이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그 김성태 의원에 대한 기소 그리고 김성태 의원과 애 딸이 특혜 채용된 것으로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시기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된 12명에 대한 이제 신병 처리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엊그저께 이제 김성태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김성태 의원이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억울하다면서 이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눈물의 1인 시위를 했었는데요. 김한 기자가 그때 가셨더라고요. 잠시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현장 상황 듣고 오시겠습니다. 청와대 하명을 받은 정치검사. 정치검사들 저 김성태가 반드시 처벌하겠습니다. 저 한겨레신문 김한입니다. 채용 공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KT에 처음 입사하게 됐습니까? 오래나 오랫동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인편으로 접수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라는 거 인지하지 못하셨습니까? 자, 김한 기자는 이미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기자이기 때문에 이 시위를 방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건 따로 그냥 인터뷰 시간을 잡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여러 차례 여러 차례 여러 차례 할 하실 수 없어요. 수가 저희한테 없습니다. 연락한 적 없어요. 어떠한 청탁이나 어떠한 KT 내부적인 절차에 관여. 네, 조금 전 현장 상황은 한겨레 TV에서 인용을 했고요. 김한 기자가 되게 나쁜 기자인가 봐요. 김성태 의원이 굉장히 싫어하네요. 혹시 이명선 기자, 김진아 기자 이 영상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같은 기자로서. 기싸움에서 이기신 것 같더라고요. 김한 기자님이. 기싸움에서? 네. 아, 그랬습니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올 수가 없어갖고요, 저는. 근데 궁금했던 거는 그 인터뷰 날짜 잡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보좌관이죠? 네네네. 네. 근데 인터뷰 날짜를 잡고 이렇게 진행하신 적이 있었는지. 저희가 여러 차례 그 취재하면서 요청을 당연히 드렸었죠. 근데 이제 네. 김성태 의원이 첫 보도 나가기 전에는 아예 연락을 안 받았었고 첫 보도 나간 이후에는 이제 한겨레 김한 기자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래도 여러 차례 그래도 반론을 받았는데요. 그 받을 때마다 이제 의원실에 보좌관한테 연락을 해서 보좌관 통해서? 네, 통해서 이제 반론을 받았었습니다. 네. 이동건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질문도 못하시고 쫓겨나셨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 0279번님 기자님은 그러시다 의원님에게 혼나겠어요. 이렇게 좀 걱정하는 문자 주셨습니다. 뭐 김성태 의원이 김한 기자를 엄청 째려봤다. 하호영 기자가 저번 화요일 날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그 직접 대면은 그러니까 이번엔 처음이었던 거죠. 네, 화요일 날 본 거는 처음이었고요. 오프라인에서 본 거는. 네, 그 전에 뭐 오프라인에서. 다른 행사에서 취재, 그러니까 n분의 1로 취재를 할 때는 여러 네. 번 봤었죠. 근데 아. 이제 그 보도를 한 이후에는 이제 처음 봤고요. 뭐 저희 한겨레 TV 라이브 동영상 제목이 네. 김성태가 노려봤다는데. 아, 그게 제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제 진행을 먼저 질의응답을 시작을 했어요. 김성태 의원이 본인 억울함을 주장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김성태 의원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에 대한 고발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됐는데 검찰이 자기를 뇌물수수로 기소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7개월간 수사를 해온 검찰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못 밝혀내니까 듣도 보도 못한 뇌물수수 혐의로 자기를 기소를 했다. 돌렸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정치적이다. 이게 이제 김성태 의원의 주장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7개월 동안 못 밝혀냈다라는 건 자기가 청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다. 이렇게 지금 김성태 의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날 현장에서 김성태 의원이 뭐 당연히 저한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짧고 굵게 질문을 한 5가지만 해봐야겠다. 5가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뭐 잠깐 아까 영상에서 나온 들으셨지만 한 2가지 정도 질문 들은 것 네. 같고 어떤 질문을 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김성태 의원 딸의 부정 채용이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2011년도에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이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당시에 채용 공고가 없었습니다. 근데 서유열 사장이 직접 김성태 딸 이력서를 아래에 전달을 하면서 무조건 입사를 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에 대해서 김성태 의원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딸이 구직 활동을 하다가 네. 거기에 간 것이다. 근데 채용 공고가 없으니까 사실 구직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채용 공고도 없는데 공고가 어떻게? 없는데 들어간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네. 근데 KT는 당시에 헤드헌터의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아, 근데 그렇습니다. 계약직 직원을 뽑는데 네. 헤드헌터의 추천을 받는 네. 기업은 사실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해명이었는데. 굉장히 고급 인력일 수도 있죠, 뭐.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력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네. 그리고 그 이력서를 전달한 서유열 사장은 지금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서유열 사장이 그 이력서를 어디서 줍진 않았을 테니까. 네네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전달을 받았을 텐데. 그렇겠죠. 그 이력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럼요. 네. 당시에 그 김 의원 딸이 어학연수를 마치고 막 돌아왔을 무렵인데 그러면 이제 그 이력서 어디서 전달된 것 같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랑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검찰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달됐는지 검찰에서는 아직 뭐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 사실 이것도 문제지만 2012년이 네. 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 입사 지원서를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네. 했었는데 그것마저 전달이 안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성태 의원의 해명이 2번 바뀌었는데요. 네. 처음에 저희 보도 이후에는 그 딸의 합격증 같은 사진을 들고 이제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기자들 네네네. 만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합격증이 있다 이렇게 흔들면서 그 한겨레 신문도 막 이렇게 흔들면서 네네. 네, 청와대 하명을 받은 이제 정치 공작에 가깝다 뭐 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네. 처음 해명은 딸이 비정규직으로 서름을 받다가 내가 정규직이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네. 업무를 하면서 네. 주경 야독을 해서 네. 정상적으로 모든 과정을 밟아서 공채 시험에 합격했다. 네. 이게 이제 김성태 의원의 해명이었어요. 아무 문제도 없다. 네. 근데 저희가 이후 후속 보도로 서류 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이제 KT 내부의 증언과 저희가 이제 취재한 내용을 보도를 하니까 네. 그 후에는 그 서류를 인편으로 접수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거죠. 네, 그 자체도 조금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긴 하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네.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네, 왜냐하면 KT의 공개 채용 원서 접수는 KT 리크루트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받아요. 거기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네. 이 페이지들의 페이지를 넘어갈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기입해야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인편으로 예전처럼 무슨 이름 쓰고 주민번호 적어갖고 냈다라는 건 네네. 말이 안 되는 방법인데 이제 그렇게 해명을 했었고 그래서 엊그저께 만났을 때 그걸 다시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나왔지만 네. 인편으로 접수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방법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냐라고 네. 하니까 제 대답에는 답변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그 관련 유사한 질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KT에 물어봐라. 아, KT 물어봐라. 네. 자기는 모른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제가 과정을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네. 당시에 KT의 공개 채용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가 그해 2012년 9월 28일에 났습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인성검사와 적성검사를 네. 하는데 네. 김 의원 딸은 9월 28일까지도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았었고요. 그 인성검사는 아예 응하지 않았었고 네. 적성검사는 떨어진 그러니까 불합격. 탈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인성검사가 끝난 시점 이후에 김 의원 딸이 거기에 이제 그냥 얘기하면 꽂힌 거죠. 네. 꽂혀서 그 뒤에 과정에서 탈락권의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는 과정인 거죠. 이게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 지금 드러난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뇌물죄를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검찰이 이 날짜 즈음에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보도가 나온 부분이지만 김성태 의원이 당시 국감에서 환노위 국감에서 당시 KT 회장이었던 이석채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네.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모습을 본 이석채 전 회장이 네. 깊은 감명을 받고 네네. 김 의원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 좀 도와주자 네. 이런 취지로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회장님이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 검찰은 그래서 이 지점에서 김성태 딸의 채용 그 자체가 네. 대가성 뇌물이 아니냐라고 이제 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김 의원은 그거는 고발 내용이 아니었지 않냐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어. 상태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업무방해가 하나씩 꼭 들어가기 마련인데 뇌물로 돼서 그런데 사실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그 기업의 대관 업무하는 사람들이 주로 국회 가서 하는 일이 보좌관 의원들 만나서 우리 대장 좀 빼달라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인 빼주기는 사실 여야 할 거 없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네. 김성태 의원이 이석태 의원 그 회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한들 그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의혹을 던지시는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어때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네. 이례적으로 수사 전문 자문단을 꾸려서 자기네 수사 결과를 검증을 받았다라는 취지를 기자들에게 이제 알려줬어요. 네. 그 수사 자문단을 꾸려서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했고 이렇게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기소가 법적 정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 이제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 결과 수사 자문단이 압도적 다수가 기소 의견을 냈다라는 게 지금 이제 검찰의 설명이고요. 네. 2012년 일이라 좀 오래돼 갖고 네. 기억들이 없으신데 당시 환노위 국감에서 여러 명의 재벌회장들이 증인 이제 의례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 이석채 회장이 출석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제일 큰 이슈였어요. 네네네. 그때 KT에서 여러 명의 노동자가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KT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 탄압을 했다라는 당시에 이제 그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아서 네네. 이석채 회장이 출석하냐 안 하냐를 두고 굉장히 치열하게 당시에 네네. 논쟁을 했고 그 회의록은 여전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한 가지 그 검찰이 주목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이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KT와 직간접적인 어떤 연관성 이런 것들이 다른 의원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 같고요. 검찰은 어쨌든 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는 거에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보이고 같습니다. 있어요. 네. 김진아 기자는 어때요? 이 김성태 의원 기소에 대해서 이 국회 내부 분위기는? 제가 자유한국당 출입하는 후배한테 네. 후배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니까요. 네. 처음에 이제 이거 사건이 터졌을 때 지도부에서 그렇게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 해줬었거든요. 그런 편이었죠. 예, 네. 뭐 했는데 이제 완전하게 이제 기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장재원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은재 의원이 같이 1인 시위 하는 네. 것도 도왔고 그래서 좀 의원들이 가끔가다는 아니죠. 어제였나? 예, 정론관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이건 네. 야당 탄압이다. 탄압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별 반응은 없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어제 그 저희 신보라 의원 저희 네.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드루킹 특검을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가 관철시켰던 거에 대한 예. 대가다. 뭐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뭐 주장을 표적 수사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예. 기존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뇌물로 기소가 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김성태 의원 혼자서만 대응을 했었죠. 네네, 적극 그랬죠. 해명하고. 네. 예.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 뭐 어떻게 이게 검찰이 상당히 자신감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언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진행 과정이?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거고요. 네네.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뇌물이냐 아니냐에 대한 좀 치열한 공방이 네. 예상이 되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비리 수사가 어려운 게 그 강원랜드 사례가 있지만 맞아요. 다에서 네. 보듯이 이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을 적용할 경우에 사기업이나 아니면 약간 애매한 기업들에서 국회의원이 그럼 어떤 직권을 남용한 건지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도 굉장히 좀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준비를 할 것 같고요. 네. 김성태 의원은 이제 뇌물이 아닌 것만 방어하면 되니까 증명하면 그 되죠. 성격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만. 다만 그러면 이제 부정한 방법, 그러니까 중간에 꽂히는 방식 이런 것들은 그냥 KT 내부에서 알아서 그렇게 한 거다.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과정이 있고, 근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고 공천도 그렇죠. 앞두고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김성태 의원이라든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네. 따라서 좀 지금 이제 지도부의 대응 얘기하셨는데 네네. 정치적인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희가 이 보도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바 있는데요.
김성태 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노동귀족의 고용세습이다라고 해서 당시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면서 김성태 의원 딸이 KT에 다니는 거에 대해 이러저러한 소문들이 사실 여의도에 출입하거나 보좌관들이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겁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거를 자꾸 뭐 드루킹 특검, 네네. 그다음에 뭐 한겨레가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는데 네.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성태 의원이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겪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인 딸이 그런 방식으로 채용됐다라는 거에 대한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아저씨 브레이크가 자꾸 밀려요. 사모님 문제는 브레이크 패드. 어떤 제품 좋아요? 뭐가 더 안전해요? 하드론 모두가 하드론. 당신을 지킵니다.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하드론. 브레이크는 역시 상신 브레이크. 반했다. 서울 접근성과 성남 1호선 트램 추진 확정에 확 변했다. 업무 효율에 스타일까지. 140m 롬바드 스트리트몰과 혁신 설계의 섹션 오피스, 기숙사, 무상 냉난방 시설까지 퍼펙트. 성남 지식산업센터 센터 M 1600-5949 동원건설산업. 무료하다. 어떻게 이렇게 무료할 수가 있지? 주식 거래가. 마침내 미래에셋대우 온라인 국내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그냥 무료. 평생 무료. 8월 30일까지 일생일대 무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미래세태우.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대상. 평생 무료는 유관기간 재비용 제외. 원금 손실 유의. 아픈 것도 제가 대신 아플 테니 한창 행복해야 할 내 새끼를 제발 살려달라고. 라디오에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화요일 목요일 코너 대담 시간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한겨레 김한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셜록의 이명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 기자가 막 열변을 토하고 있었더니 청취자분들께서 그 김성태 의원 뭐 기소 내용보다 기자 개인에 대한 문제를 많이 주고 계세요.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0252번님 혹시 김한 기자 신변 위협 받지 않나요? 네, 경찰이 언제나 3분 거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네. 3516번님 참 힘든 직업이겠어요. 누군가에겐 나쁜 사람,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 TV를 주로 봅니다. 아, 음소거하고 TV 봐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북한 거요? 직업 이런 거. 좀 안 어울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3394번님, 김한 기자 파이팅. 뉴스에 나갈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에? 배우로 데뷔해서 헐리우드 가자. 어머나. 네, 너무 나가셨고요. 네. 영어를 못합니다. 영어를 못해서 얼굴은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건 아닌데요. 네, 허종현님 듣기만 할 때는 김환 기자인 줄 알았어요. 네, 김완 기자입니다. 예, 팬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김환 기자님이 약간 충돌을 즐기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평화주의자입니다. 네, 근데 기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겁먹지 않고 이러는 걸 좀 즐기지 않나. 즐기는 사람도 실제 있죠. 네네. 저도 없지 않아 즐기는 것 같습니다. 느껴집니다. 네. 이 채널 프레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자유한국당 굉장히 억울해하는 분위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다. 지금 여당과 청와대 공격 너무 심하다 이런데 어떻습니까? 김진아 기자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채널로 보입니까?
설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한국인인데 네. 친일을 하겠습니까? 네네네. 근데 설마. 네, 설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이제 기조가 약간 그렇게 보일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은 좀 강경하게 나가는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좀 다른 기조라고 할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강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 네. 너무 일본을 자극하면은 네. 오히려 산업계 더 해가 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냉철하게 보자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랬죠? 지지율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안 나왔던 거죠. 네, 오히려 네. 이제 강경 대응 기조가 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먹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건 아닌데 근데 또 이제 거기에서 아니라고 하자니 지지율은 떨어지고 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은 완전 멘붕에 빠진 거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조금 이용하는 면이 없잖아 있긴 하죠. 네. 뭐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SNS에 엄청나게 글을 많이 올렸는데 네. 지금 이게 뭐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다. 친일이냐 아니냐 이런 이 구도로 봐야 된다라고 강경하게 밀어붙이니까 참 애매해진 상황이 돼버린 건 맞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고 민경욱 대변인은 SNS에 친일 의혹 대상을 사진으로 올렸고 문재인 대통령을 친일파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는데 네. 올려놔서 좀 이제 뜨악했죠. 이제 아니 이렇게 워딩이 셀 수가 있을까? 워딩이.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도 이건 좀 해도 너무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들 수가 있냐? 네, 네. 아예 대응을 하지 말아 달라. 네. 기자들도 아예 안, 대응. 왜냐면 기사를 쓰면은 더 이제 그 이슈가 되니까. 피를 받아서 더 크게 쓸 수가 있으니까. 네, 네. 실제로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 네. 그래서 근데 진짜 이제 친일을 한 게 맞나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네. 네. 찾아봐야죠. 정확한 워딩이 이제 민경욱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 그대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선대인께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친이죠. 네. 부친이 친일파였다고 하는데라고 하면서 썼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문 대통령 부친이 이제 고 문용형 씨. 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당시에 흥남시청에서 농업계장인가 과장을 이렇게 네, 네. 했었다네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친일이라고 볼 수 있냐? 그건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행적이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친일파다 한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정치권에서 이게 노이즈 마케팅을 또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 이명석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프레임 얘기랄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어떤 반발이랄까? 네, 좀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분란만 주장하고 또 분란이 또 다른 분란을 만들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으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뭐 현재 문제가 무조건 청와대 때문에 이렇게 말한 거 잘못됐는데 신친일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그 여당 모습이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선을 넘은 건 마찬가지다. 네, 그리고 뭐 친일파 후손 과연 자유한국당과 네. 민주당을 비교했을 때 네. 누가 더 여기에 가까운지는 글쎄요 이게 데이터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자기 무덤을 판 게 아닌가 이 나경원 의원의 대표 말은 네. 내일 아침에 관련된 그 기사가 나오면은 좀 유심히 보고 싶어요. 네. 과연 이 말이 맞는지 민주당이 아닌지. 실제 더 많은지 네. 어쩐지. 사실 이게 뭐 친일파 후손이 지금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면은. 김한 기자는 어땠어요? 이게 사실 그 보수 정당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늘 공격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외교 문제예요. 네. 근데 그 외교 문제를 공격하는 두 축은 크게는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진다. 또 한미동맹이 불안해진다. 네. 그다음에 일본과 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애매해졌죠. 네, 네. 애매해졌어요. 근데 일본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너무 초반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바로 니네 친일파냐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자유한국당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유치하게 너희 아버지들이 네, 네. 직업이 이런 거였어. 니네가 네. 더 친일파가 더 많아. 이건 거의 뭐 초등학교 애들 말싸움하는 수준의 지금 말꼬리를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근데 그 기저에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이 없다라는 네, 네. 거를 자유한국당이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선의로 이해해주면 그러면 청와대도 그 얘기를 해줬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프레임 자체를 친일이 아니냐 이걸로 네. 이제 몰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논의 수준이 네. 훅 떨어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수준 자체가. 네, 저도 민경욱 의원 그 SNS 계정을 좀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보니까 독도는 우리 땅 뭐 이렇게 얘기 있으면서 일본을 또라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너무 품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씁쓸했습니다. 빨리 본회의나 열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보내이나 가자. 할 건 안 하고. 네. 진짜.
뭐 그게 욕을 한다고 해서 어떤 본인들이 그동안 했던 워딩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물타게 되는 건 아닐 텐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명선 기자 아이템으로 넘어가 볼까요? 인천 생활예술고등학교 교장 일가 비리 열심히 취재 중이신데 네. 지난 6월 초에 당시 이제 출연해서 말씀하셨던 교장 일가 비리 간단하게 복귀 좀 해주시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우선 테니까. 일단 이 학교는 이영애 교장이 그 학교를 이끌고 있고 남편이 공교롭게도 김진아 이사장입니다. 이름이요? 김진아. 네. 이름이 동일합니다. 네. 그리고 아들은 교원 자격증을 따기 전부터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뭐 명목은 영어 회화 강사라고 하는데 네. 근데 대부분의 학교가 그 교원 자격증 없이 가르치진 않아요. 주요 과목을. 그건 또 특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며느리는 현재 행정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가족 사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충격적인 거는 교장 개인 운전기사가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운전기사를 교직원으로 등록시켜서 학교 교비로 월급을 줬다. 그리고 갑질을 했다. 뭐 주말에 양평에 있는 개인 별장으로 운전하게 시키고 네. 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요. 네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기사분이 뭐 행정실장으로부터 그만 나와라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해요. 근데 감사가 진행되고 워낙 네, 여론이 네. 안 좋으니까 네. 사표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표를 현재는 썼어요. 그 부분이 좀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교사들한테 아침마다 뭐 머리 드라이도 시키고 네일 아트, 페디큐어 시키고 이런 것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횡령건이 네. 가장 좀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법적으로는. 학생들 돈을 네. 빼돌린 건 잘못됐죠. 이게 진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황당한 일들이고 좀 당황스러운 얘기들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정치인 선거사무소 참석 대가로 학교 측이 교사들에게 돈을 지급했고 당원 가입도 강요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네, 이 어떤 시의원이 인천에 있는 시의원이 네. 학교의 화장실 공사 비용을 조금 마련해 주는데 도움을 줬나 봐요. 그래서 학교 쪽 사람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성추행을 한 그 교사인데 네. 교장 신복입니다. 그 사람이 교사들을 대동해서 네. 그 시의원 선거사무소 그 지방선거 있었을 때 선거사무소에서 가서 박수를 치겠다 이런 제보를 받고 네. 갔더니만 진짜로 내부 문서에 참석 대가로 돈을 줬더라고요. 그게 나왔습니까? 근데 돈이 뭐 크진 않았습니다. 5천 원인데 네, 도대체 왜 5천 원이냐? 5천 원 준다고 해서 누가 가냐? 네. 물어봤더니만 네. 이 학교가 주말에 근무하는 거를 5천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 날 가는 거에 대해서 5천 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주말 근무는 무조건 5천 원입니까? 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엑셀표에. 신기하네요. 그것도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만 원도 아니고 여러 5천 원. 네. 근데 학교가 워낙 그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선관위도 가서 찾아가서 신고를 했어요. 직접. 이건 잘못된 그랬어요? 거 아니냐. 아무리 대학 언론이다 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그 선관위에 조사를 했는데 워낙 금액이 작아서 네. 그냥 경고 조치로 끝냈다고. 5천 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에 걸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이게 그러니까 5천 원을 봉투에 담아줬는지 안 담아줬는지 이런 거 궁금하네요. 5천 원. 월급에 줬어요. 월급에 얹어서. 아니면은 그 정치인이 부탁을 해가지고 오게 한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본인에게 물어봤는데 그러지는 않았다고. 그럼 알아서 이렇게 잘 해줘라 뭐 이런 거였네요. 그 참석한 사람 중에 대다수는 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냥 선의로 간 거고 한 명은 아니다. 누가 5천 원 준다고 해서 선의로 가겠냐. 네. 그러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부인을 하고 있는 기자회견은. 상황이고요. 네. 또 인천 생활예술고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에 몸이 아파도 보건실에 갈 수가 없고 쉬는 시간에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학생들 인권 침해 아닌가요? 네. 사실 그 보건 선생님 자격 조건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 그렇죠. 간호사 면허증,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사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니까 보건실에 보건교사를 뒀어요. 근데 그래서 막 이후에. 또 찾아봤어요. 네. 그 채용 정보가 있나. 네. 그랬더니 간호조무사를 뽑았더라고요. 간호조무사. 이것도 네.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오전 일찍 출근하지 않고 오후 늦게 출근하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네. 학교가 문제가 뭐냐면 네. 호텔 조리과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호텔 조리과 학생이 저한테 아니 우리는 불도 쓰고 칼도 쓰는데 보건실이 없다. 뒤늦게 위험하니까. 생기긴 했지만 네. 만약에 급박하게 뭐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기자님 꼭 기사 써주십시오. 그렇게 학생이. 얘기했었거든요. 학생이. 졸업생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재학생도 그렇고. 얼마나 그 갈증을 느꼈으면 기자한테 와서 그런 부탁을 할 정도면. 맞습니다. 근데 보건실도 뭐 올해 3월에 생겼습니까? 네, 사실 이게 학령 인정 학교라고 되게 특이한 형태의 학교라고 했잖아요. 네네. 정확하게는 시설에 가까운데 이런 학령 인정 학교는
뭐 통상 학교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 보건실 그리고 급식실 이런 걸 안 갖춰도 돼요. 그래서 급식실도 없습니다. 보건실도 이게 논란이 되니까 만든 거고요. 그럼 기본 인프라 없이 그냥 뭐 수업 몇 학점만 뭐 통과시키면 학력을 인정해주고 그냥 그렇죠. 그런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그 학력을 제대로 못 마친 어머니들이 주로 이제 다니는 이런 시설을 이런 형태로 많이 꾸렸었는데 네. 근데 이 학교가 1년에 예산이 20억 원이 넘어요. 학생들이 많아요. 1,100명이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학생 네. 입장에서는 이게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냥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를 가겠다고 시험도 보고 해서 네. 이렇게 간 건데 학부모들도 학생도 입학 당시까지 몰랐던 거예요. 이걸 보건실도 없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그런데 이 문제 이제 취재하고 나면은 이제 사건 기자들 많이 느끼는 거겠지만 누가 접촉했는지 이 기자와 누가 접촉했는지 찾아내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임영선 기자가 너무 집요하게 여기를 지금 파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건 은폐하려고 뭐 서류 조작도 했다고 하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네, 이게 감사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감사를 하게 되면은 뭐 세비가 줄어들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보통 일반에서도 그렇지만 뭐 담당 선생님이 이거를 결제를 올리면 부장 선생님이 교감, 교장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류에는 오른쪽 상단에 직인란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근데 감사에서 조금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는 문서들을 급하게 네. 만들다 보니까 네. 직인란을 없애버려요. 급하게 없애면은 만들다가 네, 기존에 있었던 문서는 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직인란 자체를 없애서 이 문서가 새로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를 모르게끔 한다는 걸 네. 내부자들이 알려줬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면서 저도 그래요? 이제 교육청에 빨리빨리 이제 얘기를 했고요. 직인이 있는지 좀 확인하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보자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이 이루어져서 사실 이제 교장이 갑자기 막 소리치면서 어디 들어와가지고 누가 교자랑 이렇게 기자랑 연락을 하냐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한테 소식이 전해지죠. 네. 그러면 어디까지는 기사에 써야 되고 말아야 되는 거 부분을 계속 계산해서 써야 돼요. 이거를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어떤 신변이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워딩 그대로 이 사람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또 나가면 좀 맞습니다. 곤란해지니까. 네, 그런 부분도 유의해서 참 쓰고 어려워요. 있습니다. 지금 들은 게 이제 한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단지 한 학교만 취재했을 뿐인데. 네. 게다가 성추행 교사 문제는 또 뭡니까? 아, 이게 성추행 교사 얘기는 네. 참 처음에 한 10년 전쯤 졸업한 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그때 어떤 특정 선생님이 자꾸 자기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네. 남자 선생님이 남학생을. 그래서 처음에는 웃고 넘겼거든요. 네. 오해했을 수 있겠다. 근데 반복적으로 그거를 졸업생들과 그 뭐 교사도 얘기하고 이러니까 여러 사람이 목격을 한 건가 봅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만 뭐 더 심한 경우에는 성기를 만지고 화장실에서 제 흔한 경우는 몸을 이렇게 더듬거나 그다음에 뭐 가슴을 만지거나 이런 건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파악한 것만 10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학생들하고 현직 교사들, 특히 이제 체육 선생님처럼 몸 좋은 사람들 네네.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되게 신기한 거는 이 선생님이 교장의 신복이었는데 네. 교장이 최초로 신고했다고 담당 경찰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교장이 신고했다고. 네, 그래서 그 질 너무 재밌어서 네, 어떻게 된 제가 거죠? 바로 성추행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죠. 네. 누가 먼저 신고했는 줄 아냐. 당신의 신복처럼 여겼던 그 선생님이 그 교장에 신고를 했다. 네. 그렇게 해서 학교를 안 나왔었는데 근데 갑자기 또 어느 날 지금은 방학 중이지만 지금 학교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서 혹시나 복직을 하는 건가. 그래서 좀 유의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 같아요. 지금 얘기가. 지금 문자 많이 주셨어요. 김상필님, 사립학교 모두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이다수님, 이명선 기자님 말씀하실 때 카리스마가 넘치시네요. 그렇죠? 네, 잔다르크 같아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학교 비리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학교 비리 계속 파헤쳐 주세요. 이런 부탁의 글. 문경태님, 내용이 끝이 없네요. 연장 좀 부탁드립니다. 네, 승부차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후반전이고 앞에 또 연장전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그 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셜록에서 따로 준비 중인 게 있습니까? 다른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감사 결과가 사실 네네. 뭐 첫 번째 했다가 2차까지 이어지긴 했는데 네. 이게 저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워낙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밀 인터뷰 같은 거를 감사관실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인지 감사 결과가 공개적으로 안 나오지만 감사 결과 확보되면 다시 한번 연장전 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른 이슈도 또 있습니까? 셜록에서 따로 준비 중인 취재 이게 중인 되게 이슈?
다 아시겠지만 이 학교 어떤 말고? 학교 취재를 하게 되면 학교 제보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곧 이번 네. 토요일 날 학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영남 공고 얘기입니다. 영남 공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서울신문 김진아 기자, 그리고 셜록의 이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